이 추수감사절 연휴 때 여행과 모임이 많아지더니 결국 2주가 지나면서 당시에 감염된 사례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수치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말았습니다. UCLA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고 아주 낙관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또 이 백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의할 게 또 있죠. 바로 백신 사기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경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록이 좋은 기록이 아니라 나쁜 기록이어서 안타까울 뿐인데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 당시 감염된 주민 수치가 10일, 그러니까 내일쯤부터 보고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이미 어제 오후 이걸 반영하기 시작한 수치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른바 땡스기빙 범프라고 해서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수치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35,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은 34,409명으로 역시 기록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 기록을 깨고 1,000여 명이 더 많은 35,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제 사망자도 219명이었는데요. 사망자 최고치는 지난 7월 31일에 세워졌었는데 당시에 214명. 근데 어제 219명으로 5명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규 감염 수치나 사망자 수치 외에도 더 암울한 수치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요. 네. 매일매일 평균 캘리포니아 주민 135명 정도씩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네. 이건 지난 8월 이후 역시 다시 나타난 수치고요. 그리고 요즘 양성 판정받는 이 주민은 하루 거의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여름 절정 당시 2배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급증세도 눈여겨볼 수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늘었냐 하면요. 금요일에 22,369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었는데요. 월요일엔 34,490명이니까 그 차이를 보면 12,121명 늘었다는 계산입니다. 네. 주말이 끼긴 했습니다만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들이 급증한 게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땡스기빙 범프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과 모임으로 수치가 기록을 세울 것이다라고 당국은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퍼레어 국장은 11월 말 지난달 말 우리의 행동을 비춰주는 수치라면서 이미 지나간 우리의 행동을 되돌릴 순 없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안전수칙 잘 준수해서 2, 3주 후에는 수치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변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는 소식이에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내년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일단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나름 낙관적입니다. 네. 한마디로 암울한 코로나 겨울, 활기찬 백신 봄,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하. 지금 겨울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나쁩니다만 백신이 나오며 이 내년 봄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고서인데요. 네. 물론 희망만 심어준 건 아니고요. 2020년대가 롤링 떠오를 텐데 처음 몇 달간은 고통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향후 몇 달은 코로나 감염 비롯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되고 지원 프로그램은 만료돼서 dire,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몇 달 지나고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그런대로 희망적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보고서가 전망한 전국적인 경제 전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내년 여름까지는 백신을 많이 맞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이번 분기 2020년 4분기는 1.2%로 약하지만 내년 1분기는 1.8%로 오르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는 6%입니다. 그 후 2023년으로 접어들 때까지 매 분기마다 꾸준히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습니다. 네, 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레오 펠러 수석 경제학자는 백신과 함께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수요가 풀리면서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 가속화가 있다고 말했고요. 팬데믹 이전 성장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 부문 그리고 부동산 시장 쪽이 살아나면서 경제 진전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어떻습니까? 뭐 전국과 수치가 거의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아하. 캘리포니아주 경제 회복도 미 다른 지역 전국적인 추이와 발맞춰 갈 것으로 UCLA는 예상했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과거부터 좀 짚어보면요. 지난 10월에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9.3%로 전국 평균 6.9%보다는 훨씬 더 높았는데요. 이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관광 산업이 큰데 해외 관광이 크게 줄어들면서 손해를 봤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제한이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꽤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팬데믹이 백미러로 가고 나면,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다고 해도 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서 제한이 풀리고 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적인 그런 추세보다도 더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제리 니클스버그 그리고 레일라 벵갈리 경제학자는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4분기 8.9%인데 내년 6.9%로 떨어지고요. 네. 2022년 또 5.2% 그리고 2023년 4.4%까지 내려간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팬데믹 전이었던 2월 3.9%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네. 부문별로 보면 비농업 부문 페이롤이 올해 6.8% 하락하지만요. 기술과 주택 건설, 유통 쪽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3.6% 성장 전망되고 있고요. 2022년 3.8% 그리고 2023년 2.5% 성장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네, 이 관광을 주로 포함하는 그런 레저 쪽 그리고 접객업 아무래도 전망이 같은 것. 밝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한 해 137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네. 그렇게 2023년 말까지 올 1월 피크였을 때와 비교해 보면 20% 정도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기간 소득이 줄어든 게 여행을 당장 못 떠나게 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그렇게 관광은 곧바로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로 인해 2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30개월 동안 장기 실직에 처할 수 있다고 니클스버그와 또 벵갈리 경제학자는 이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 백신 소식이 지금 아주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울러서 백신과 관련된 사기 이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백신 사기범들. 네, 사기범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관심 갖는다 하면 곧바로 어떻게 그걸 사기로 이어질까 좀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따라서 백신 맞으려든 당장은 뭐 못 맞거나 맞을 생각이 없는 거 떠나서 그냥 백신 사기에 주의해야겠는데요. 네. 인터폴은 지난주 전 세계에 백신 사기 주의하면서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가짜 백신을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네, 네.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그런 가짜 백신을 마치 진짜 백신인 것처럼 속여 팔겠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이런 사기 유형보다 좀 더 조심해야 할게요. 백신을 안 주고 돈만 받아 챙기면 차라리 난데 네. 이상한 성분이 든 백신 약을 팔아서 그걸 투여했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네. 인터폴에 따르면 이미 이 코로나19 관련 가짜 약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약품에 들어가야 할 성분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있고 또 인터폴이 적발한 그 가짜 약에는 예를 들면 수은이나 뭐 비소 같은 그런 독성 물질들, 심지어 쥐약 성분이나 시멘트 가루가 함유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백신과 허위 치료 약물,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인터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기들인데 이 밖에 개인정보 사기도 생겨날 수가 있겠죠? 네, 코로나 백신이다 해서 사기단이 이메일을 뿌리면요. 네. 그걸 열어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그렇겠죠. 그런 사기 유형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터폴은 이런 사기 유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해외여행이 점차 많아지면서 무허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함부로 제목에 이렇게 뭐 백신이다라고 적힌 이메일이 있다면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백신 맞으려 한다면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대로 그 순서에 맞게 공식적인 장소 가서 접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